2021년 11월 19일 저녁입니다. 잠시 후 해가 삼방산 너머로 집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원리 136쪽. 그러므로 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점이 있는 사람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몸에서 건강의 이상 신호를 보낼 수 없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에 빠졌다면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응급한 환자는 어떤 환자냐? 아파 죽겠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못하는 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치고 욕설을 하고 아우성을 치는 환자는 목숨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관련된 통증인 거죠. 그러나 오장육부, 내장기관, 생명과 직결된 장기의 통증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냥 억 하는 순간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점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몸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런 몸의 이상 신호를 피를 통해 전신으로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가 심장이다. 한약에서 심주, 혈맥, 우리 몸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혈관을 통해서 피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출발절이 심장이고 사지, 말단, 말초 혈관으로 혈액을, 피를, 산소를 공급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심장이다. 또한 면역 기능을 담당하며 수분을 조절하는 부신, 신장 위에 있는 부신,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전신이 부은 상태이므로 점이 피부 밖으로 발현될 수 없다. 물속에 잠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몸이, 피부가 이완되어 있다, 확장이 되어 있다, 탱탱하다, 이런 부분들은 부었네요, 이렇게 진단을 해요. 신장이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문제는 일반인들이나 의사나 모른다. 단순히 혈액 검사나 검사상의 이상이 있어야지만의 신장의 기능이 있어야지만이 안 좋은 줄 안다라는 거죠. 인체 파동 원리는 미병인 상태에서 진단이 가능하다. 어긋난 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허상의 통증인 점이나 상처, 오작 등의 흔적을 보고 진단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래요. 자꾸 병명을 궁금해 하시고 병원에 가서 자꾸 병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결과적으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세뇌시킨 영향이 크다. 거기에 놀아나는 측면이 많다. 병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병명이 만들어진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부분인 거죠. 인체 파동원리,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시라. 더 이상 상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이 없는 사람은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다. 다만 환자도 모르고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이상이 없는 게 아니죠. 환자는 아파 죽겠다고 하지만은 검사에는 병명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럼 병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약에서는 미병, 또 양방에서는 신체화 장애, 정신적인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치부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심신증,
마음과 육체가 정신과 육체가 따로가 아니다,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점이 없을 수 있다. 신장이 약해서 점이 발현되지 못하거나 점을 대신해 골격이 틀어져 있는 경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에 해당되는 대응 자리에 점이나 흉터나 상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점이 없다는 관점에서는 그만큼 위중증 상태다. 상태가 심각하다. 몸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구조 신호를 못 보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신장, 콩팥이 약해서 부어서 점이 피부 밖으로 발현되지 못한 경우죠. 우리가 빙산일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물속에 잠겨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점을 대신해서 구조적인 문제, 척추가 틀어져 있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도 오작동, 또 달리 얘기하면 어긋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순히 점만 봐서는 안 된다. 초급 입장에서는,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점이라고 해서 점만 봤지만은 결국은 신체의 비틀어짐, 오작동이 다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우침, 틀어짐이라고 한다면은 걸음걸이, 자세, 옷의 주름, 패션.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길거리에서 보면 마스크 쓴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왔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지만 여지없이 버스 기사분들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그 말의 의미는 남창규 한의사는 마스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마스크를 아주 숨구멍도 안 나올 정도로 눈 밑까지, 안경을 쓴 분들은 그 수증기가 눈에 서릴 정도로 꼭꼭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저 같은 경우는 가방을 전혀 안 들고 다녀요. 손에 양손에 뭘 들고 있어도 가방을 메고 다니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도 본다면은 그런 성격, 아픔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토끼는 키가 클까? 왜 온통 웅크리고 있을까? 왜 끊임없이 입은 놀릴까? 왜 여차하면은 뛰어가려고 할까? 토끼의 자세, 토끼의 모습이 토끼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직관력, 통찰력의 문제다. 달리 얘기하면은 끊임없이 왜 사유하고 고민하고 사색하는 그런 훈련들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교육은 그저 맹목적으로 주입식으로 그렇게 세뇌시키잖아요. OX로만 한가름하는 사회. 특히 TV나 매스컴에서 양의사들이 말하는 무슨 인체에서 어떤 성분이 뭐가 부족해서 또 어떤 성분이 어떤 효과를 내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영양학적인 이런 해부학적인 또는 그런 효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만은 그는 전문가의 영역일 뿐인 거고, 결국은 진리는 단순하다, 간단 명료하다. 일반인도 어느 누구나 다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들만의 언어로 말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든지 3살 먹은 달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말이 보편타당한 얘기고 진리인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의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그냥 서당 교육만 받아왔고 삶을 살아내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사장되어서 박물관에만 전시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직관력, 통찰력에 대한 부분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질문이 곧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지나가시는 저 사모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왜 모자를 쓸까? 왜 노란 모자를 쓰셨을까? 왜 손을 주머니에 넣으셨을까?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다 의도가 있다, 계획이 있다,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무심코 하는 그 행위 속에서도 다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의도를 찾아낼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